자, 오늘 어저께까지 지수가 정말 급락이 나오다가 어제 나스닥장이 또 20년 만에 정말 큰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뭐 HLB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의약품 쪽, 제약바이오 쪽은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드릴 내용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관세에 대해서는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나스닥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어,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를 발표를 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보편 관세를 일단 유지하겠다. 이게 정말 호재죠. 어떻게 보면 이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았는데, 일단은 유예를 발표를 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흐름들이 가고 있고, 그런데 중국에는 125%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라는 아직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의약품에 대한 개별 관세에 대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면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보편 관세는 보편 관세고 또 의약품에 대한 개별 관세를 또 이야기하다 보니, HLB가 지금 FDA 승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게 정말 많은데, 머리가 좀 복잡하게 정말 더 볼 게 많아지는 그런 시장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과연 그러면 중국 측에서 이 미국에 대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또 좋은 글이 있길래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고요. 결국에 우리가 항서제약과 함께하는 만큼 이 중국 측에서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유튜버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항상 또 여러분들께 그 항서제약의 종토방에서 나오는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이따가 구독자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 HB 블로그의 공식적인 뭐 팜데일리 기사가 뭐 부정적으로 이 CMC 문제는 사소한 게 아니며 앞으로 약 자체를 뭐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경우 추가 임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준시바이오와 베이진 사례를 들어서 미중 갈등과 관계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고, 또 BMS보다 절대 유리하지 않다. 가남 1차 치료제가. 그리고 리보세나립이 중국 내에서만 연매출 7,400억을 기록했으나 가남 환자 61만 명 중 중국에서 36만 명이 발생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 7,400억 매출이 높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하는 그런 블로그 공식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HB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직접 읽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또 이거를 읽어드리는 거는 시간 낭비니까 기사를 좀 이따가 보면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 주가가 앞으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 거고 상승은 또 어디까지 나올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어떤 차트의 모양을 그려나갈지 이 차트 분석까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중국 측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지금 수출하는, 그러니까 의약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보시면, 지금 이게 我国内气对外出口比中的近 百分之20 하면은 이제 20%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미 수출이 20% 정도 되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이 수출 중에. 그러면 그래도 꽤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 의약품을 꽤나 많이 수입을 하는 만큼, 만약 관세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중국 측에선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 측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피해보다 미국에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액션으로밖에 취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도 이런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계속 보복 관세를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그러면 이런 미중 그런 관계 때문에 혹시나 우리 FDA 심사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결국 그런 겁니다. 이 판권 자체는 엘레바가 갖고 있고 엘레바는 미국 법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품 자체 이런 병용요법에 대한 약품 하나가 항서제약 측에서 같이 한다는 이유로 이게 부정적으로 미중 전쟁에 대한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FDA 승인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약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항소제약 측에서도 이거 하나를 말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기 블로그에서 말하는 것들이 뭐 CMC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준시바이오 베이진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역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미국 중앙정부가 굳이 생물보안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제재를 하는 거지. 이런 법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갑론을박이 이런 항서제약 측 우리나라 네이버 종토방 같은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저희 구독자방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방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또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번호 여러분들 잠깐 일시 정지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간단하게 종목명 해서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제가 구독자방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도록 제가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밑에 있는 번호로 HLB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또 와서 HLB에 관한 또는 우리나라 시장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을 좀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 또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 좀 더 보면은 결국 HLB 팜데일리 기사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CMC 문제 수정 보완 가능. FDA 심사 미중 갈등 영향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HLB 측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막 100% 신뢰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속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국 측 반응들을 매일 확인하고 있고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새로운 내용들이 또 공식 문서가 또 나오는 게 없을까 항상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방에 오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이게 관세라는 게 결국 의약품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가는 가운데 과연 HLB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게 다시 한번 시장이 또다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 저점까지 깨지는 상황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주가 눌린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HLB는 지금까지 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효자 종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시그널에 따른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하한가에서도 제가 무조건 핫다 해라 매수해라 다음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한가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HLB라는 종목의 특성 패턴상 이 RSI가 25포인트, 2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마다 항상 반등은 나옵니다. 이때도 우리가 하한가를 2번 맞았던 이 시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왔다가 조정 뒤에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나오는 그리고 2019년도 7월에는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저는 앞으로 HLB를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시겠다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사실 HLB를 막 3년, 5년 들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을 몰라서 분명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진행하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기준과 원칙만 있었으면 매도를 진행하고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었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첫 번째 우리 CRL을 받았을 때도 이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저는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진양권 회장이 뭐 90% 정도 승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저한테 더 중요했던 건 여기 고점을 넘길 때, 그리고 여기 고점을 넘길 때 어떤 신호가 떴냐면, 분명 RSI도 이렇게 고점 대비 저점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A, B, C 조정에선 확실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고, 그리고 최근 승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승인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와 승인이 안 됐을 때의 시나리오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승인이 됐으면 뭐 그냥 올라갔겠죠. 올라갔을 텐데 결국 2차 CRL을 받았던 현재 상황에서 분명 하한가를 갔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런 기대감에 따른 반복되는 패턴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첫 번째 CRL을 받았을 때도 이런 임펄스 파동이 반복해서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한 번 더 A, B, C로 빠지고 또다시 이런 임펄스로 올라갔듯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져갈 것이고, 이게 승인이 되기 전까지의 흐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매도를 할 만한 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차 조금씩 정리를 좀 해 나가면서 또 조정이 왔을 때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반복적인 패턴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지갑을 두둑히 챙겨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승인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절대 HLB 종목이라는 하나에 우리가 목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타점 관련해서도 또는 재료에 대해서도 항서제약 측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다시 한번 HLP,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돼요. HLP라고 저에게 문자로만 한 통 남기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술적인 기준과 원칙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추세 혹은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더 도움을 받을 거니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종목에 대한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릴 거고요. HLB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뭐 구독자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행복할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 기준과 원칙만 지켜나가면 우리 수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가장 또 도움이 되는 건 구독과 좋아요니까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HLB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오셔서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좋은 결과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